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화 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좀 괜찮으셨죠? 네, 그러네요. 매일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저는 랩지노믹스를 네. 샀는데 네. 작년에, 그러니까 지났으니까 작년에 올해 괜찮을 거다. 당장은 안 그래도 올해 괜찮을 거다. 그렇게 내년에 괜찮을 거다 해서 사서 좀 모았는데 네. 좀 비싸게 샀어요. 7,000원에. 7,000원에. 그럼 평균 매수 단가가 7,000원 되시는 거고 사모으셨으면 비중이 꽤 되시겠네요. 비중 꽤 되지요. 50%. 비중이 50%요. 네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절반이 지금 랩지노믹스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 그러시군요. 조금 더 사고 더 사서 물타서 그래요.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 뭐 매수가하고 많이 벗어나 있지는 않은데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요,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얼마에 매도하면 될지, 그걸만 목표가. 좀 알면 네, 좋겠어요. 목표가가 궁금하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략을 좀 살펴볼 테니까요. 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네네. 예, 랩지노믹스입니다. 이 종목도 한 6,000원 부근까지 갔다가 일단 6,750원 오늘 종가를 기록했고요. 시청자님 비중이 50%, 매수가는 7,000원 정도. 거의 원금 근처기는 한데 좀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전문가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부분은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세액공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반도체 부분만 세액공제에 해당 사항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반도체, 배터리,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백신. 근데 이게 백신 안에 아직 기재부에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이 진단키트 종목들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백신을 좀 보고 놀란 건 있는데 작년에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 백신 개발을 많이 했죠. 그런데 뭐 주가 상승률은 좋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세액공제에 해당 사항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만은 진단키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진단키트 자체 업황이 있는데 우선 대장주는 SD바이오센스가 맞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코스닥에는 이제 시즌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휴마시스라지 랩지노믹스라지 전부 다 이제 영업이익이 작년에 좋았었습니다. 거의 영업이익이 뭐 50% 가까이 찍었는데 올해는 그러면 작년에 매출액이 한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1,000억. 그런데 올해는 어때요? 올해는 630억 지금 찍은 상태거든요. 아직 4분기 영업이익이 안 나왔는데 작년만큼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지금 이 진단키트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사업에 이제 신사업을 다각화해 나가야 되는데, SD바이오센스나 시젠 같은 경우는 사업 다각화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랩지노믹스는 아직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기술력이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 확인된 바가 없고요. 진단키트 쪽에서 기존에 있던 물량들을 확보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내보내니까 실적은 좀 줄어들겠지만 당장 나빠질 부분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진단키트에 대한 이제 시선을 바라볼 때 우리 시청자님 갖고 계신데 목표 지금 그 평균 단가까지는 거리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뭐 지금 6,750원에 오늘 종가 마감이 됐으니까. 근데 이 진단키트가 부각되는 걸 보게 되면 확실히 중국발 모멘텀을 좀 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를 할 때는 종전이냐 확전이냐, 우리 또 중국 관련주를 할 때는 리오프닝이냐, 단기 확진자 급증에 따른 베팅이냐, 이 부분을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단키트라든지 원격으로 이런 거는 중국의 단기 확진자 급증에 따른 분명히 부각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뭐 감기약들. 그런데 중국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과연 우리나라도 봤지만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막 38만 명, 40만 명 이렇게 갈 때 결국은 이제 고점 찍고 꺼ጥቀ거려서 내려오는 위드 코로나의 어떤 그 진행 과정 겪고 나서는 이런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이 별로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어느 수치에 이제 아무래도 공산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가 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의 부재라고 하죠. 증권사에서 넘어오는 자료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이 전문가들이 접근하는 자료를 보더라도 확실한 수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언젠가 중국도 정점을 찍겠지만 그때까지는 진단키트가 좀 부각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우리 이제 입국자들을 좀 보게 되면 중국 그 입국자들 중에서 단기 입국자들을 보게 되면 4명 중에 1명이 코로나 확진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PCR 검사를 실시하는데 그러면 거의 25%, 26%가 코로나 확진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 국경 강화라고 할까요? 글로벌적으로도 좀 이어지는 분위기고 한국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은
진단키트가 부각이 조금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신원아님은 이 당분간 중국 확진자가 정점을 좀 찍는지 그리고 PCR 검사가 계속적으로 좀 유스플로우를 타는지 확인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저는 그 단기 반등세가 좀 나온다고 보고 예전처럼 이제 14,000원까지 갈 수 있는 퍼포먼스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제 영업 실적이 떨어지는 부분은 어쩔 수 없고 주변에 보시더라도 정말로 지금은 저희 방송국도 그랬거든요. 이 출연하기 전에 진단 키트를 검사를 맞아요. 네. 했었었는데 지금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사회의 주변의 변화를 보더라도 이제는 진단키트 종목은 단기 모멘텀밖에 부각될 게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시청자님 가장 궁금해하시는 목표가.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7,500원까지는 반등이 좀 가능해 보여요. 이것도 이제 시장이 뒷받침이 되고 뭐 내일까지 연속성이 좀 있는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그 다음에 PCR 검사가 중국 입국자들에 관해선 지속된다고 뉴스플래가 나온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고요. 손절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7,000원이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넉넉하게 6,000원 이탈 시에는 손절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단기 목표가는 7,500원에 빠져나오셔가지고 조금 다른 쪽으로 지금 경기 전반에 민감주라든지 주도주라든지 밸류에이션 싼 종목들이 많거든요. 포트 교체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어요? 네네. 예, 가격 전략 나왔습니다. 위쪽으로 7,500원 목표가 그리고 혹시라도 빠질 때는 6,000원 손절 라인 잡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에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은 잘 빠져나오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랩지노믹스 봐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유튜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누고 계신지, 그리고 다음 종목도 골라주시죠. 조수영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네, 아이디 좋은날님 드림텍 갖고 계시네요. 매수가 15,000원에 10% 비중 갖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10,000원 이하로 낮춰서 대응하고 싶은데 옳은 판단인지 진단 문의드립니다. 손실을 최소화해서 빠져나오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드림텍 종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8,570원으로 마감을 했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 휴대폰 카메라 모듈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또 의료기기 사업으로도 좀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주로도 좀 주목을 받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차트상 봤을 때 좀 사신 지 꽤 되신 것 같아요. 2020년쯤 사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가랑 또 갭도 크신 상황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지, 네, 손실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을지 방법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뭐 드림텍이 이제 두 종목이 이름이 있어서 아마 사명이 변경돼가 좀 헷갈렸던 것 같은데 원래 이 종목이 맞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 192650인데 여기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우리 캐스터님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제 뭐 웨어러블이라든지 우리 스마트워치 그다음에 카메라 쪽 나무가라도 같이 협업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 나무가라는 주식 상장된 기업이 있는데 이제 IT 전반으로 좀 봐야 되겠죠. 카메라 쪽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 드림텍이 사실은 안에 들어가 보면 특허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저도 예전에 좀 관심을 가졌던 쪽인데 문제는 이 드림텍이 퍼포먼스를 보시게 되면 2020년도에는 상당히 괜찮고 주가가 좀 조정받았을 때 2021년이죠. 이제 2년 전이 되겠는데 10,000원 정도에서 저도 조금 관심을 가졌던 종목인데 제가 생각했던 만큼 퍼포먼스는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우리 시청자님도 아이러니 하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 관심을 가졌다고 했는데 작년에 그 2020년에는 영업이익이 조 단위가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2020년에도 퀀텀 점수가 좀 됐고, 근데 그때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캐파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각이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많이 됐었는데, 2021년, 그러니까 2년 전이 되겠죠. 그때는 영업이익이 960억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7, 8%까지 갑자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졌었는데, 올해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게 찍지 않았어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을 지금 거쳐갈 것 같고, 올해도 조 단위 매출을 찍을 것 같고, 충분히.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있고, 그리고 기업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배당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배당을 제가 봤을 때는 할 것 같은데, 주가가 조금 부침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실적에 비해서 너무 밸류에이션도 괜찮고 여러 가지 신사업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삼성전자 1차 벤더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접근성도 고객사랑 좀 용이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드림텍에 약간 색채가 좀 묻어있지 않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적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주가가 못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허도 괜찮습니다. 갖고 있는 게. 우리 시청자님 지금 비중이 10%시니까 해외하지는 좀 않으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금 여력이 좀 있으시다면 질문을 올리신 거 보니까 추가 매수도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금 여력이 있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나면 지금 좀 잡아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추가 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소비 둔화에 맞물려서 이제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습니다. 뭐 자동차도 조금 덜 사고, 냉장고 가전, TV 가전도 덜 바꾸고, 휴대폰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에 보시게 되면 굳이 뭐 휴대폰이 썼을 때 1년 더 쓰지 고장난 게 아니면 이런 조금 인식이 주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업황은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드림텍이 갖고 있는 기술력고 다른 쪽으로 조금 사업의 어떤 신사업이 다각화가 이루어진다면 좀 모르겠어요. 나무가랑 뭐 협업하고 있는 게 얼마나 좀 부각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물을 좀 타시면 단가적인 평균 단가가 내리면서 단가적인 부분은 메리트가 좀 있으실 수 있죠, 우리 시청자님한테. 왜냐하면 지금 8,500원이니까 10%만 비중을 올려도 11,500원까지 올라오니까. 그런데 그러면 내려왔는데 주가 퍼포먼스가 좀 좋을 것이냐를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은 조금 더 답답하실 것 같아요. 솔직한 제 답변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의 필두로 주가가 좀 지수가 올랐는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다른 종목들도 반도체를 제외하고도 지수 반등에 따라서 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신재생 파트라든지 이런 분들, 이런 섹터들이 2%, 3%가 올랐는데 오늘 드림텍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확실히 시장에서 소외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더 주가 하락폭이 진행이 조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매수를 하시더라도 급하게 하는 거는 좀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봤을 때는 7,000원 정도 선까지는 좀 주가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실적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도 휴대폰 전방 산업에 대한 인식이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물타기 의견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 보유만 좀 하시고요. 조금 보유도 투자 기간을 길게 지금 잡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경기 침체가 좀 올해 이제 보통 예측하는 게 2분기, 3분기입니다. 증시 바닥은 1분기로 예측을 좀 하는 중론들이 많고요. 그래서 투자 기간을 다시 한번 좀 늘려보는 쪽으로 지금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 굳이 내가 좀 단기 반등세를 노려서 빠져나오고 싶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단기 반등세 가격은 10,000원 정도가 적정 가격이지 않겠나.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손절가나 목표가는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날님 드림텍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는 일단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단가를 낮추더라도 올라갈 수 있을지 그게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지수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일단은 좀 자제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한 10,000원 정도면은 이 반등의 일정 부분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의견이 제시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좀 시간 투자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제시해 드립니다. 요즘에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요. 여러모로 좀 지갑을 닫게 되는데 이 부분이 드림텍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분석이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실이 좀 크시긴 한데 그래도 비중이 좀 낮으니까요. 또 여기에서 위안을 얻고 또 다른 종목에서 수익 많이 내셨으면 합니다.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전화 주셔도 되니까요. 0232-8200번 전화 상담 가능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종목 봐드립니다. 다음 종목도 유튜브에서 한번 골라볼게요. 조수연 캐스터.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잘잘님, 종목 4x4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 16,400원에 16% 보유하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어디까지 기다리다 매도해야 될지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이 종목 OTT 콘텐츠 관련주이죠. 오늘 종가 1,9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차트 봤을 때 아마 9월쯤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 재벌집 막내 아들 이 드라마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콘텐츠 종목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알령 해제 수혜받을 거란 이런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4x4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고객사를 확보하기도 있기도 합니다. 네, 이런 한알령 해제 테마 효과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또 얼마나 기다리면 매도가 가능할지 김민준 전문가님께 자세한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거는 제가 지금 좀 보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이 좀 급하시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드네요. 우선 뭐 영상 컨텐츠 쪽으로는 좀 뭐 고 화질 해상도도 어떤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 이제 분류를 할 때 뭐 XR, VR도 하는 것 같으니까 뭐 영상 콘텐츠로 분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나중에 뭐 딥러닝 기반이라고 보는 거 보니까 메타버스로도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신규 상장주거든요. 작년 4월에 상장이 됐는데 제가 지금 솔직히 4x4의 보호예술 물량을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접근 포인트가 좀 빠르셨던 것 같아요. 16,400원대를 지금 찾아보니까 9월 정도 작년에 좀 사신 것 같거든요. 파동 모양을 좀 사신 것 같은데 분명히 보호예술 물량이 6개월짜리나 1년짜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버행 이슈가 분명히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HTS가 잠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실적 부분이 확인이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제가 그 주관적인 지금 판단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영상 콘텐츠 종목으로 부각이 되든 OTT 산업군으로 부각이 되든 메타버스 쪽으로 부각이 되든 어느 쪽으로 이제 섹터의 바람을 타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 OTT 산업은 일단 문화 교류가 좀 중국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시청률에 좀 좌지우지가 되겠습니다만 바람은 좀 탈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이 영상 콘텐츠 종목들도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시청률이 대박 시청률이 나오느냐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실적이 또 뒷받침이 되느냐 투자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두 번째 사유로 작용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봤을 때 이 신규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 좀 체킹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좀 확인을 이제 끝나고 나서 해볼 텐데 오버행 이슈에 관해서는 물량 소화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6개월짜리나 1년짜리가 있을 것 같고 작년에 뭐 6개월짜리가 나왔다 하면 이제 1년짜리 물량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으니까 주가가 올라가기는 좀 소원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영상 콘텐츠 부각이 되면서 아바타죠? 아바타 2인가요? 뭐 물의 길인가? 정확히 이름은 제가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좀 평가가 흥행이 실패다 이런 평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한국 시장에서는 조금 히트를 치고 있는 것 같은데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게 곽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퍼포먼스가 좀 좋지 않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오늘 이제 바닥 쪽에서 보니까 어쨌든 지드는 좀 받은 것 같네요. 바닥을 좀 9,900원, 10,000원 정도로 측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가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 아마 생각하시는 뷰가 저랑 똑같을 것 같습니다. 매도 시점을 좀 길게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단기 이평선의 이격도 부분이 지금 15,000원 정도 선에서 보이니까 여기서 좀 트라이를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단기 반등세가 14,000원을 넘어서 15,000원을 향해서 좀 붙으면 제가 봤을 때 일단 한 차례 숨고르기 차원에서 좀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분명히 보호예술 물량을 해결하고 나서 신규 상장주는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6월달 늦지 않습니다. 6개월짜리 보호예술 물량이 200만 주 정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상당히 많은 편이죠. 많은 거죠. 적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4,000원 넘어가서 15,000원 레인지 범위로 붙게 되면 포트개치 의견을 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님의 특징을 좀 봤을 때 비중이 15%인데 손절로 대응을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분위기가. 왜냐하면 9,900원까지 빠졌을 때도 일단 버티셨고 위로 14,000원까지 올라왔을 때도 지금 버티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도 아마 14,000원 좀 넘어서까지는 주가가 붙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돌파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업황을 보게 되면 코스피 수급 20위권 내, 코스닥 수급 20위권 내 수급들을 보게 되면 거의 다 반도체였어요. 그러니까 주도주 쪽으로 수급이 몰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주가 퍼포먼스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14,000원 리바운드 시에 레인지 범위 15,000원까지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따로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4x4 살펴봤습니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은 꼭 보호예수 물량들, 일정들 한 번씩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에 따른 부담을 여전히 좀 안고 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요즘 들어서 시장에 대세가 되는 쪽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매수하신 가격 원금 회복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일정 부분 좀 반등 14,000원에서 15,000원 부근에서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또 하나의 선택지를 제시해 드리니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또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x4 봐드렸는데 아바타 얘기가 좀 전에 나와서 그런지 아바타 제작비가 워낙에 높아가지고 어느 정도 흥행으로는 이익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시고요. 앞서서 좋은 날님 저희가 종목 봐드렸는데 또 김민주 전문가께 자세한 종목 상담 감사하다. 이렇게 또 의견을 답변을 달아주시기도 하네요.
그리고 또 전문가님이 매매 성향까지 고려해서 조언을 해주셔서 좋다고, 그래서 김민준 전문가고, 그래서 저희가 진짜 쉬운 진단입니다. 여러분들 각각의 투자 성향과 또 그 사연에 맞춰서 종목 진단을 해드리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오늘 종목이 좀 올라와가지고요. 박홍규님의 후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성 같은 경우는 2만 원에 사줬고요. 비중이 30%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후성 오랜만에 봅니다. 그 사이에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겠네요. 현재 주가는 10,000원대까지 미끄러져 있습니다. 이 종목은 왜 이렇게 부진했던 건지, 그리고 비중이 30%나 되셔가지고요. 상담 부탁해요. 간결하게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좀 안타깝죠.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작년 6월에 사셨거나 아니면 작년 6월에 사셨을 공산이 되게 커 보이거든요. 네, 주가가 27,000원까지 올라가고 나서 이제 좀 눌림목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240 이동평균선을 좀 보고 사신 것 같은데, 자, 2차 전지에 대한 평가를 저는 할 때 늘 이렇게 합니다. 2차 전지의 성장성이나 수익성에 관해서 의심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2차 전지에 관한 변동성이 지금 어디까지 일어날 것이냐, 조정 구간이 지금 솔직히 좀 돌입했거든요. 오늘도 매도 쪽을 보게 되면 2차 전지가 다 매도였어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에스테, SK이노베이션, LNF, 에코프로비엠 이런 쪽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추정 실적을 2024년까지 작년에 다 갖다 썼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프리미엄 반영이다 보니까 항상 주가가 출발점이 있게 되면 회귀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게 있는데 후성도 그런 의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리브 F6 이 부분은 뭐 거의 다 전문가들이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K 유딜 지수의 후성이 또 편입이 되면서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이 후성이 이제 영업이익이 10%가 넘거든요. 상당히 좋아졌죠. 지금 딱 보시게 되면 2020년에 28억이었어요, 영업이익이. 근데 21년에 580억 올랐고 작년에 1200억 달러 탁 퀀텀 점프를 했지 않습니까? 2배 이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그거에 대한 반영물이 나왔던 것이죠. 올해도 지금 영업이익이 뭐 경기 침체도 하는데 1,000억대예요, 지금. 후성은 이제 좋은 점을 대신 좀 말씀드리게 되면 작년 7월에 캐파 증설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시상에 들어가게 되면 나와 있고요. 캐파 증설을 꽤나 크게 했어요. 자기 자본 대비 37%를 투자해서 캐파 증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배터리 부분에 관해서도 세액공제를 좀 받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 9월에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그 부분이 이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겠죠. 그러면 뭐 캐파 증설을 왜 했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고객 수요가 많기 때문에 캐파 증설을 했겠죠. 기업은 늘 투자를 하고 캐파 증설을 해야지만 매출액이 더 늘어날 거고 또 거기서 영업이익을 더 많이 남겨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이제 2차 전지 부분의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올해 2, 3분기까지는 2차 전지도 조정 구간을 좀 거칠 것 같고 후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단지 후성의 주가는 좀 과도하게 빠진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2차 전지의 이제 소재 파트로 분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소재 파트를 보게 되면 양극재나 음극재는 조정 구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후성은 뭐 고점 대비 27,000원에서 지금 10,000원이니까 주가가 솔직히 60% 넘게 빠졌으니까 너무 조정을 받았죠. 영업이익이 10%가 넘어가는 기업인데 그래서 좀 과도하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근데 시청자님 비중이 좀 많으십니다. 30%예요. 그래서 결정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후성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이대로만 가져가는 방법이 있을 건데, 첫 번째로 이제 하게 되면 조금 단가적인 부분에서는 득을 볼 수 있지만 확실하게 후성이라는 기업을 믿고 성장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그냥 버티기 좀 전략인데, 이 부분은 이제 투자 기간을 다르게 좀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이제 공장 캐파 증설한 부분이 9월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투자 기간을 좀 잡아야 되겠죠. 공장이 완료되고 매출액이 좀 증가되고 고객 수주가 좀 증가하고 이런 부분이 좀 실적 부분이 더 확인이 되면 한 단계 이제 매출액 부분이 단계적으로 레벨업이 된다면 시장에 대한 평가는 틀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보유를 하신다면 2만 원까지 가능하겠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후성의 밸류에이션은 12배에서 14배 정도 지금 PL 기준으로 받고 있는데, 뭐 소재 파트에 관해서는 제가 봤을 땐 더 줘도 충분하다고 보여져요. 영업이익률도 괜찮기 때문에 뭐 20배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반등 나왔을 때 교체 의견을
좀 한번 물어보신다면 저는 18,000원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단기 반등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때 정도까지 투자 기간 좀 확보하셔가지고 그때 교체해도 늦지 않겠다. 기업이나 종목에 대한 문제는 없다. 그래서 충분히 홀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어느 정도 회복에 대한 기대감만 있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진 않으실 텐데 후성 그래도 일정 부분의 빛을 봤습니다. 박홍규님 지금 많이 좀 힘드실 텐데 좀 믿고 좀 더 가보시죠. 단기 반등의 목표치 18,000원 정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볼까요? 만도 얼마에 사셨어요? 45,000원에 20%요. 언제쯤 사셨어요? 조금 됐어요. 한 10월 달쯤이요? 가을 아니면은 12월에 겨울쯤 사셨어요? 언제 사셨어요? 가을쯤 사셨어요? 글쎄요, 저기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좀 됐어요, 좀 시간이. 되셨어요. 그러면은 수익 한 5만 원 넘을 때도 있으셨겠네요? 그때 안 5만 파셨어요? 원 못 받고요. 네. 글쎄요, 저 잘 안 보는 통이 저 주식을. 아, 자주 사놓고서 자주 보시는 분은 아니시군요. 그러면은 예. 어떤 점이 좀 걱정이 되세요? 어떤 점이 가장 글쎄요, 궁금하세요? 얼마 정도 내려가려나, 됐다. 얼마 정도 올라가려나. 선전매 같은 것도 그렇고, 올라가면 어디서 매도를 하나, 그것도 뭐 알아보려고요. 사놓고 오랜만에 딱 열어봤는데 주가가 차트도 이렇고 주가도 이러니까 지금 당황하셔서 전화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아볼게요. 끊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또 매일매일 들여다보는 것보다 이런 분들이 수익을 잘 내시는 경우도 있는데 만도, 이 종목은 HL, 한라그룹의 HL이 붙어서 HL 만도입니다. 45,000원에 사셔가지고 지금은 10% 약간 못 미치는 손실 구간에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그 시청자님을 좀 위해서 두 가지로 이것도 좀 나눠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시청자님 접근 포인트를 잡으신 게 뭐 TV를 보거나 사신 것 같지는 않고 시청자님이 이 주봉 차트 모습을 보고 사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구력이 좀 되신 것 같고 좀 그냥 무거운 종목들 사놓고 가는 쪽으로 사신 것 같고 지금 주봉 차트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하단 지지대가 45,000원에서 형성이 된 적이 있거든요. 시청자님이 그걸 보고 딱 사신 것 같고 주가도 분명히 좀 올라왔을 겁니다. 그때도 그냥 나는 좀 길게 가져가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안 판다. 조금 올라가면 팔겠다 이런 스타일 같은데 주가가 지금 45,000원이 무너지고 이제 이평선이 뚫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방으로 좀 압력을 받으니까 걱정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신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만도라는 기업이 가기 위해서는 자동차보다는 자율주행 쪽 부각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분명한 건 올해 자율주행은 아마 시동이 좀 걸릴 겁니다. 테슬라도 이제 3단계에서 4단계로 나가기 위한 진척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때 작년에 나온 자료들을 보게 되면 기업에서 먼저 자율주행 4단계에 대한 기술을 개발을 완료하고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허가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 된 기업은 없습니다. 가장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 뭐 이제 주관적인 제 생각입니다만은 현대를 꼽는 기업도 있는데 저는 LG전자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율주행 부분에서는 LG전자가 상당히 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만도는 어떠냐?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없어요. 이게 이제 자동차의 약점인데 매출액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4조, 5조, 6조, 7조, 8조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올해도 올라가는 쪽인데 영업이익률은 그닥 조금 만도가 좋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좀 약점으로 꼽혀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작년에도 7조 4천억 원이면 굉장히 매출액이 괜찮은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영업이익이 2,800억. 조금 이런 부분은 문제가 좀 있어 보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업이익률이 2%대다. 이런 부분은 좀 2, 3%대다. 아쉬운 부분이 있고 단지 매출액에 맞춰서 영업이익률도 올라가는 부분은 좀 분명히 있고요. 기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탄탄합니다. 문제는 없어 보여요. 단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 하락이 좀 왔고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언제쯤 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땐 자율주행 모멘텀이 오는 것은 자동차 전반적이나 테슬라 주가 향배를 좀 봤을 때 2, 3분기는 좀 지나야 될 것 같고요. 연초에는 좀 무리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시청자님이 두 번째 궁금한 좀 어디까지 좀 떨어지면 내가 손절매로 좀 접근을 해야 되겠느냐 이 부분을 물으셨는데 굳이 좀 길게 보유하시는 스타일이라면 손절매로 접근하실 필요는 제 생각에 없어 보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45,000원이 좀 뚫리긴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주가가 못 올라간 이유는
섹터 부각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 주가는 한 36,000원까지는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36,000원까지 내려왔다고 해서 굳이 손절로 대응을 할 필요는 없고 분명히 자율주행 모멘텀이 붙어주면 만도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보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보유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투자 기간을 좀 설정할 것이냐 봤으면 그러면 당연한 건데요. 이 답변이 내년 초반까지는 좀 하셔야 돼요. 올해 이제 경기 침체에 완벽한 시그널은 아직 뭐 바닥까지 터널은 지나가고 있지만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ING 진행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까지 투자를 했을 때 만드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65,000원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결정을 하셔야 돼요. 단기 반등세를 써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올 때 5만 원 선에서 교체하고 나올 거냐, 아니면 밑으로 좀 한 36,000원, 7,000원까지 빠졌을 때 손절매하고 자르고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데 손절매로 대응하기에는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적합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그렇게 크거나 이런 기업이 아니라서 저는 손절매로 대응하지 마시고 그냥 좀 장기 보유해가지고 65,000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우리 시청자님에게 더 투자 접근 포인트로 좋지 않겠나 해서 목표가 65,000원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추가 질문 있으세요? 시청자님, 저희가 선택지 예. 두 가지 드렸는데요. 예. 좀 도움이 되셨어요? 그럼 5만 원 가장 오고 단기 반등 시는 한 5만 원 정도까지, 그리고 내년 초반까지 시간 투자하시면은 그래도 한 6만 5천 원 정도까지 이렇게 가격을 좀 드렸는데요. 기억해 주세요. 아이고,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워가지고 시청자님 꼭 건강관리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 HL만도 잘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소외돼가지고 이쪽으로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IT 쪽 이쪽이 오랜만에 빛을 봐서 어떻게 할까요? 원금 회복되면은 고민이실 것 같았는데 또 이쪽은 오늘 신청이 안 들어오고 다른 쪽 한번 보겠습니다. 역임형심 필명 쓰시는 분께서요. 카카오 게임즈를 신청해 주셨네요. 게임주 보겠습니다. 54,000원, 매수가가 54,000원이고요. 비중이 30%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추가 매수해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늘 이런 게 문제죠. 바닥이다 싶어서 추가 매수해 놓으면은 지하실을 뚫고 지하 2층, 3층 더 내려가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비중은 점점 커지는데 이렇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손실을 보고 계신 분인데요. 대응 전략 세워주세요, 전문가님. 카카오 게임즈를 이제 접근했을 때 이제 오딘부터 저는 생각이 나거든요. 뭐 상장하고 나서 히트 쳤습니다. 분위기 좋았고 또 오딘이 굉장히 후한 평가를 받으면서 진행이 좋았는데 후속타가 뭐 달빛 조각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다 웹툰 기반 게임이거든요. 뭐 그렇게 솔직히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게임을 신작을 할 때 뭐 웹툰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잘 구현을 해가지고 대박 시청률이라든지 뭐 가입자가 많이 나오고 유료 결제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좋겠으나 아무래도 신규 창작물을 만들어서 내서 하는 게 조금 더 좋겠죠. 그런데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영업이익이나 실적 부분은 탄탄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올해도 영업이익이 계속 올라가는 쪽이고 내년에도 올라가는 쪽이에요. 단지 지금 게임즈가 올라갔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파노 이제 발급이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정말 오랜만에 이루어졌잖아요. 펄어비스 이후에 저희가 봤을 때는 최근에 정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 기업들이 혜택을 본다고 했었는데 주가가 그렇게 퍼포먼스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잠깐 하루 정도 반등 이렇게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파노 이제 발급이 더 이루어지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게임주들은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이 게임주들이 움직였을 때 그때도 제가 좀 말씀드렸었는데 게임주 본연의 가치로 좀 갔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플레이트던 이 부분이 결국은 부차적인 게임주의 어떤 주가의 상승 뷰의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부분이 지금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카카오 게임즈 자체는 아니겠지만 여러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소외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노이즈가 좀 이제 사그러 들어가는 과정 여기까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이 대단하신 게 물타기를 해서 추가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 오셨다. 이것도 대단하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을 다 참고하고 인내심을 가지시면서 여기까지 해오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손실 날 일은 없으신 것 같아요. 보유하시면 실적은 탄탄한 기업들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오늘 후성 질문하신 분이랑 카카오 게임즈 질문하신 분, 만도도 마찬가지지만 영업 실적 튼튼하고 올해도 성장이 지금 되는 쪽인데 영업이익은 실적은 거짓이 없지 않습니까?
왜 주가 못 가냐. 이렇게 이제 기결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대변수가 많이 반영된 부분이지 종목 자체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게임주에 대한 섹터 순환매가 들어왔을 때 카카오 게임즈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느냐, 여기로 좀 기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판호 발급이 이루어졌는데도 게임주들 별로 반응이 시원치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소외 기간은 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박한 모멘텀을 좀 붙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게임주가 나왔을 때 플레이트도 신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막 간단 말입니다. 모멘텀이 붙었을 때는 신박한 것들이 붙어줘야 되는데 판호, 이거는 원래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별로 주가 퍼포먼스가 좋지 않습니다. 단지 지수가 올라갈 때 실적 부분은 좋다 보니까 실적이 나올 때마다 가이던스만큼 나와준다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54,000원까지는 반등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결정 포인트를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게임 산업 자체를 봤을 때 지금 주도주에 편입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여기까지 기결을 좀 시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어렵다고 보여져요. 준비되어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뭐 2차전지가 조정으로 가고 있지만 반도체도 대기하고 있고 자동차도 대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조정 구간 돌입을 했거든요. 하나솔루션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또 대기를 하고 있고, 자율주행 5G 또 버니스트도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54,000원까지 반등 목표가 잡아드리고요. 포트기어를 드리도록 하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어서 손절가는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장에서 강세 움직임 나타내는 테마주들 이쪽보다는 확실히 좀 소외된 종목군들 위주로 많이 봐드렸습니다. 이런 분들도 또 순환매 또 받으면서 수급 들어오면서 꼭 손실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았는데요. 오늘은 6시간 30분이 좀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좀 더 했으면 이런 생각까지도 들던데 과연 내일 장은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지, 이번 주는 주 중반 이후에 또 고용지표가 많이 대기가 돼 있어서 과연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전문가님, 내일 장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제 명인이 복귀했는데도 이 지수의 진짜 반등이 찐 반등이냐 이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시청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질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세액공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주식시장을 조금 이틀 정도 견인차 역할을 한 것 같고요. 어제 아래꼬리 달린 것도 그 세액공제 소식이 좀 나오고 나서 아래꼬리가 달렸고, 오늘 아침에 퍼포먼스가 딱 좋은 것도 세액공제 부분에서 가장 도드라진 부분, 반도체 부분이었거든요. 거의 코스피 수급이 거의 1,400억 정도 이상이 삼성전자로 몰렸었습니다. 2위하고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2위 정도가 스카이닉스인데 한 400억 정도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좀 많이 났고, 저는 아직까지는 뭐 2월 FOMC나 또 설 구정 전까지는 등락 과정이 지속된다고 좀 봐요. 오늘 좀 흐름을 보게 되면, 제가 오늘 회원방송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방송국 오는데 시간 격차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다 보니까 선물 계약수를 봤는데 오늘 10,000계약이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장 막판에 보니까 지금 1,600계약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굉장히 지금 장중하고는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외국인들이 빠져나갔어요. 아마 막판에. 시청자분들이 막판에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렇네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좋아 보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오늘 역대급 선물 계약 매수를 했는데 내일은 또 매도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내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연 이틀 지금 세액공제 모멘텀을 좀 탔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이 부분이 조금 더 부각이 되면 지수는 조금 더 단기 반등세 과도 낙폭에 따른, 국내 시장이 조금 해외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작년 연말부터 조금 과할 정도다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 리바운드는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완벽한 바닥 다지기는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FOMC 전까지는 긴 등락 과정이 좀 진행될 공산이 큽니다. 외국인의 형태를 보더라도 너무 좀 심해요. 10,000계약 매수하다가 1,600계약까지 줄이는 경우는 좀 드문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정정책인 것 같아요. 신년 초 1월 효과는 지금 없다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맞아요. 갑자기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틀 만에. 네. 어찌됐건 정부에서 정말로 기업을 위해서 좋은 재정정책을 내놓다 보니까 이렇게 분위기를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년 초 정책 모멘텀을 좀 필수적으로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어떤 모멘텀이 좀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수급 방향성을 좀 관찰해야 되는 게 어제부터 좀 틀려졌습니다. 이게 뭐냐? 지금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를 거의 안 했는데 어제도 코스피 매수, 오늘도 2,600억 정도 코스피 매수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의 방향성이 좀 달라졌는지, 우리나라의 어떤 펀더멘털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인들이 떠난 이유도 중국 시장으로 간 이유도 실망감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OECD 국가 중에 러시아 다음으로 제일 꼴찌였습니다. 코스피 작년에 상승률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고요.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 방향성을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섹터를 이제 자주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의견들이 좀 분분하신데 저는 작년부터 똑같습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 긴 관점으로 좀 봤을 때 주식은 이면을 봐야 되는데 저는 주도주 쪽에서 베팅을 하시는 게 더 낫다고 보여지고요. 설령 그쪽이 좀 내려왔어도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탄탄하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부품 쪽, 그 다음에 자동차도 뭐 이제 상용화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IRA 감축 법안에 관해서 어느 정도 선방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선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용 자동차에 대해서 비율이 현대차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판매 대수를 보게 되면. 근데 자동차의 MS가 떨어지지는 절대 않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위상은 미국과 유럽에서 달라졌습니다. 이제 일본 차에게 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자동차.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제 화석의 연료의 시대는 지났다고 보는 쪽입니다. 신재생을 뭐 공략하시는 분들이 태양광도 있을 수 있고 풍력도 있을 수 있고 수소도 있을 수 있고 원전도 있을 수 있는데 신재생 조정 구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 공략 포인트. 그리고 이제 포트를 편제할 때 리오프닝은 다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올 한 해에 어디까지 이제 뭐 내년까지는 모르겠지만 올 한 해에 뭐 여행이나 항공 이런 포트폴리오 한 종목 정도는 편제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옵니다. 결국은 제약바이오가 오늘 좀 빠지게 됐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나 저는 제약바이오의 이 출연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은 빅파마와 또 플랫폼 이전 기술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들은 단기 반등세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까지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확실한 반등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 여기저기서 또 움직이려는 흐름, 또 희망,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체크해 주셨네요. 외국인 수급도 좀 변하고 있고요. 봐야 될 만한 종목군으로는 모멘텀 있는 쪽,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그리고 리오프닝 쪽, 신재생에너지 쪽, 신재생 쪽이면 혹시 2차 전지는 보세요? 저는 2차 전지는 올해 솔직히 3분기 이후에 공략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아, 당분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투자 관점으로 나는 뭐 길게 3, 4년 더 보겠다 이러신 네. 분들은 해당성이 없을 것 같은데 조정 구간은 아직 2차 전지에 관해서는 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민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효과에 대해서 좀 설왕설래했는데요. 시장이 그래도 조금씩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연초에는 정책 모멘텀, 정책 효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과거에도 여러 차례 우리가 봤었는데 오늘도 그 흐름이 전개된 바 앞으로도 과연 정부 쪽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까 여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봄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의견 들어봤습니다. 내일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하러 이 시간 변함없이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